PPI 서프라이즈와 함께 미국 증시도 기분 좋게 올라줬습니다. 자, 이에 따라 경기 침체와 제2의 패닉 셀링 우려도 상당 부분 덜었는데요. 오늘 밤에 공개될 CPI가 남아있는 우려마저도 시원하게 해소시켜줄 것이란 기대감도 한층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기분 좋게 시원하게 올라줬습니다. CPI 발표를 앞두고 이렇게 올라줘서 더 다행이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사실 지난주 증시가 이제 급락했을 때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많았습니다. 부정적인 센티먼트가 너무 빠르게 확산되는 건 아닌가. 실제로 사람들이 마치 뭔가에 홀린 것처럼 물량을 많이 던지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을 보니까 이 상황이 다 이렇게 좀 개선된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지난주에 사실 4일 연속 예. 증시 안정을 위해서 실업률 개념의 문제점, PM의 문제점, 경기 침체 우려가 아니다. 예. 하는 그런 쪽을 말씀드리면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 앵커께서 경제 감각이 좋으신지 홀렸다. 이 홀려는 마교에 걸렸다. 예. 마교는 미국에서 보면 부드 이코노믹스에서 미신경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예. 이 지표 하나 가지고 오늘 방송하겠습니다는 지표 하나 가지고 어떤 사람이 몰아가게 되거든요. 뭐 예. 엔켈이 자금 청선이다. 그렇죠. 제2의 뭐 닷컴 버블이다. 이런 쪽으로 제2의 뭐 금융위기다 해서 지난주에 굉장히 시장을 어지럽게 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번 주부터 속속 정상을 되찾고 있는데요. 오늘 사실 물가지표, 굉장히 고용지표와 함께 중요했었죠. 그래서 실업률 지표가 먼저 나오고 예. 물가지표가 이렇게 나중에 나오는데요. 항상 미국에서는 후행지표가 먼저 발표되고 선행지표가 동행지표라든가 나중에 발표합니다. 예. 증시라든가 통화정책은 선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실업률 가지고 과다하게 떨어졌으니까 이것이 무슨 그러니까 실업률을 보면 올라간 거죠. 예. 고용지표 아까 됐으니까 임시회도 개최해야 된다. 9월달 0.5% 긴급 인하 단행해야 된다. 1년 만에 200bp 단행해야 된다. 이런 쪽의 시각은 다음 주에 발표되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발표되는 동행지표, 선행지표의 발표 결과에 따라서 완전히 뒤집힐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한 것의 지표를 가지고 그 의미가 없이 발표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런 걸 감안해서 발표 시기도 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7월 PPI가 모두가 바라는 대로 나왔습니다. 현장 그 분위기를 제가 여러 군데에서 들었습니다는 예. 워낙 지난주에 아픔이 심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모두가 바라는 대로 나왔다. 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7월 그 실업률 PMI 때문에 문제가 됐었죠. 예. 근데 사실은 어제까지만 해도 7월 그 인플레 지표 발표하는 거로 해서 지난주에 충격이 워낙 컸기 때문에 폭풍 전야 분위기였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 이제 좋게 나오니까 그만큼 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김예림 캐스터께서 이렇게 지표 사체에서 예. 보여줬습니다는 아시겠습니다. 전월비 0.1%, 전년 동월비로 2.2%입니다. 예. 이제 인플레 타겟팅 몇 프로입니까? 2%거든요. 그렇죠. 2%. 이건 전월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인플레 타겟팅 서준으로 볼 때는 사실 이제 이 지표, 전년 나오네요. 동월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월별 지표이기 때문에 전년비보다는 전년 동월비라는 개념으로 봐야죠. 예. 그래서 모두가 예상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PPI하게 되면 2%가 거의 근접했습니다. 환호하는 거죠. 그렇죠. 하는 거죠. 그래서 PPI가 생산자 물가하게 하지만 목표치에 근접해서 경기 침체라든가 제2의 패닉 셀링에 대한 우려가 완화하면서 결과적으로 주가가 시원하게 올랐다. 미국 시간으로 오늘인데요. 예. CPI 기대. 지금 이게 3년치 인플레 기대라든가 이런 것도 어제 얘기했습니다는 2.3%를 목표치에 근접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7월 CPI에 대한 기대도 지금 사실 월가에서는 상당히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CPI까지 살펴봐야 되긴 하겠지만 우선 PPI 자체는 굉장히 잘 나온 상태거든요. 이에 따라 9월 FOMC 회의에서 이제 피봇이 사실상 가시권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네, 사실 PPI가 왜 중요하냐면 예. 지난주에 경기 침체 우려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중국 문제를 해결할 때 소비자 물가 올라가더라도 PPI가 떨어지면 경기 침체 우려된다. 예. 그럼 PPI가 잘 나왔으니까 경기 침체 우려가 해소되는 거죠. 그런 각도에서 한번 시청자분이 왜 오늘 주가가 이렇게 시원하게 올랐던가 하는 것을 아마 아실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발표되는 게 7월 달이거든요.
그러면 6월 FMC가 6월 14일에 끝났거든요. 예. 그럼 바로 다음 직전인데 예측력이 문제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 6월 그 전도표 수꺾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립금리 4.6%에서 5.1% 올렸습니다. 그리고 6월 달 FMC의 셋 경제 전망에서 보면 PC 물가죠. 예. 2.4에서 2.6%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기준금리가 뭐 한 차례 정도 금리 인하가 그칠 것이다. 그리고 일부 페드 인사들은 금리를 오히려 올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피봇이 자꾸 지연된 거죠. 그런데 6월 달 점도표가 6월 14일에 나왔는데 7월 지금 인플레 지표가 발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다 낮게 나오지 않습니까? 다 낮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그 중립금리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물가 전망치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방송을 한번 해드렸을 겁니다. 왜 4월 이후부터 인플레는 잡히고 있는데 이 중립금리는 올렸는지 그리고 물가 상승률의 전망은 왜 올렸는지 이런 측면의 얘기를 한번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면 시장이 이긴다. 피벗 당신들이 아무리 지연시키더라도 시장이 이긴다 하는 그런 쪽의 방송을 제 결혼 7월 초에 방송해 드렸습니다는 결과는 시장이 이기는 쪽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기는 쪽으로 나오니까 주가가 반영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지금 정책 당국자들이 사실 그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면 시장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하면 나중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을 고스란히 가장 경제 예측력이 뛰어나다 하는 페드, 신뢰성이 높다 하는 페드의 사례를 통해서 아마 우리가 그것이 경제뿐만 아니라 지금 정치권이 아주 혼란스럽죠. 그렇죠. 국민을 생각해야죠. 당신이 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이런 것도 보여주는 대목이 지금 우리가 미국의 경제 지표를 발표를 가면서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방금 전에도 짚어주셨는데요. 자, 지금 6월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온 이 인플레이션 지표가 지금 7월 인플레이션 지표거든요. 그런 만큼 6월 예상과는 너무 다르게 나와서 이 점도표가 사실상 뭐 필요 없지 않나,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도표 무용론 바로 나오죠. 왜냐하면 6월 14일 날 전도표에서 중립금리 상향했는데 다음 달부터 물가가 목표치에 근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점도표에 근거한 지금의 통화정책 방식이 Optimal Control Rule, 최적 통제 준칙이라 하는데요. 이 다소 좀 어려운 개념이 있습니다는 잭슨 홀 미팅 때 21일서부터 저는 잭슨 홀 미팅 때 많이 얘기될 겁니다. 지금의 페드가 Optimal Control Rule, 최적 통제 준칙에 의해서 사실 그 통화정책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OCR이라는 것은 양대 책무 목표가 있죠. 고용 창출, 그다음에 물가 안정, 여로부터 얼마큼 벗어났느냐 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의 페드 보드 멤버들의 의향을 때려가지고 지금 그 시청자 여러분 낫프로트 아시죠? 이렇게 척척해서 2,500원 그거 중립선 가는 거죠. 그 중립선 그게 이제 시계열자리에서 본 회계 분석에서 그 기준의 개념이다. 그 기준금리 경로다. 그게 전도표 경로다 이렇게 됐습니다. 개별적인 사항들의 전도표 금리를 가장 점도표가 많은 쪽에 해서 중립금리가 산출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자 그때 경제 지표를 반영해서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가져간다는 측면은 사실은 점도표 이한 옵티멀 컨트롤에 의한 통화정책 중심 방식은 유연성을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금리를 산출해서 이번에 잭슨 홀 미팅에서 많이 거론될 거로 그렇게 보이는 테일러 준칙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경제 지표를 해석할 때 너무 연준 인사들이 자의성을 개재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어떠냐? 자, 2022년 3월 한번 보세요. 물가는 이미 9%까지 갔는데 여전히 좀 지켜봐야 된다 하니까 그때는 금리 인상이 지연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화들짝 금리를 0.75%씩 올리는 거죠. 경제 주제에 대응합니까? 당신네들은 물가가 지금 그때는 일시적이다, 상승이 일시적이다, 좀 지켜봐야 된다 하는데 그 선택성 일단 뒤늦게 올려 그러니까 경제 주체에 대응을 못하는 거죠. 이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엔 피벗 얘기가 벌써 2년 됐거든요. 피벗 얘기가 나온 지 2년 됐지 않습니까? 금리 나는데 아직도 물가를 찾겠다 하니까 자꾸 피벗이 지연시켜 2년 동안 지연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의 상황을 맞는 거죠. 지표 자체는 전부 인플레 지표는 2%가 되는데 아직도 피벗을 해? 부작용이 있는 거죠. 정책 당국의 양면성에서 보면. 이런 게 지금의 사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파월이 항상 고집했던 게 있죠. 바로 데이터 디펜던트.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말인데 이런 방식도 7월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를 계기로 많은 비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데이터 디펜던스 방식이 통화 정책에서 많이 얘기 나오죠. 예. 파월 얘기하면 무조건 데이터 디펜던스 그렇죠. 얘기했죠. 지표를 더 확인해서. 근데 경제 지표는 전부 전수조사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남권에서 지표, 물가 지표 이렇게 하면 통계청에 딱 들어와가지고 예. 나 이러면 그 지표의 의미성이 없거든요. 예. 그 의미 있게 하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화 정책은 선제성인데. 그리고 지표 자체가 전수조사입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한번 보세요. 우리 김혜령 캐스터께서 이렇게 보여준 PPI 할 때 구성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구성 예. 항목. 구성 항목의 다 웨이트가 다르거든요. 거기서 지금의 우리교에서 이렇게 보면 어떤 구성 항목을 선택할 것이냐. 또 어떤 쪽에 가중치를 둘 것이냐. 이게 다 사실상 어떻게 선정하느냐. 그다음에 가중치를 두냐에 따라서 현실을 왜곡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 통계 조작이죠. 그렇죠. 예. 또 한 가지는 똑같은 지표가 나오더라도 홍영코. 자, 이 지표를 볼 때 이건 객관적으로 빨간색입니다. 근데 홍영코 마음이 좀 어지러웠을 땐 이 빨간색이 빨간색이 좀 안 좋은 쪽이니까 더 붉게 보이는 거고. 예. 저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예. 증시가 시원하게 올라서 시청자분이 좀 마음이 굉장히 지난주의 고통을 이렇게 해소시킨다는 측면에서 제 마음은 아주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제 마음 같은 경우는 이 빨간색이 그렇게 빨간색 같이 보이지 않죠. 이게 경제 지표입니다. 예. 자막에서 나오겠습니다는. 자, 경제 지표를 할 때 다음 자막 한번 보시겠습니다. 똑같은 인플레 지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페드 멤버들이 물가 한정이 강해? 의지가 강해? 그러면 홍영커 말대로 이게 객관적으로 빨간색이 더 세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피부 지연시키죠. 근데 자, 이게 저것처럼 시청자분이 시가가 올라가서 지금 마음이 좋으니까 저도 동달해? 그럼 이 지표가 가소롭게 보이는 거죠. 물가 의정이 없다. 예. 시청자분을 위해서 경기 부양이 되는 게 좋죠. 주가 올라가는 게 좋죠. 그렇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게 빨간색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빨간색이 아니다. 그러면 피벗 단행하는 거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통계 조작 문제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자면 왜 트럼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페드의 인사들이 자기의 갖고 있는 자기의 성향과 비슷한 사람을 채우려고 그러냐. 심지어는 페드를 폐지시켜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 똑같은 집에도 트럼프 성향이 맞는 사람은 트럼프 의향대로 물가 안정 불가 의지니까 아주 빨갛게 보인다. 그래서 대선 전에 금리 인하 불가다. 이렇게 이제 자기 인사들의 인사가 채워지면 자기 의견대로 얘기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렇죠. 너무 페드 인사들의 자율성 문제가 개재되기 때문에 항상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는 자율성을 개재시켜. 그러면 잭슨홀 미팅에서는 모니터리 룰 통화 준칙이라든가 예. 아니면 테일러 준칙에 의해서 그래서 자율성을 배제시키는 이론적인 논의가 많이 진행될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대망의 7월 CPI가 발표됩니다. 자, CPI까지도 챙겨봐야 되겠지만 우선 지금까지 나온 지표들을 봤을 때 9월 금리 인하는 사실상 당연한 수준 아니겠습니까? 네, 아까 중간 제목에 이 가을 랠리 예. 이런 얘기인데 이게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 월가에서 이렇게 보면 이 가을 랠리가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시청자분한테 지난주에 워낙 고통이 심하셨기 때문에 그 제목을 중간 제목으로 했습니다. 사실 서머 랠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예. 아마 6월 달에 이미 왔다. 그렇죠. 그래서 차익점 실현해달라. 이런 쪽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7월 달, 8월 달 서머 랠리 뭐 교수라는 사람은 3,200 코스피 지수 이렇게 했지만 7월 달, 8월 달 굉장히 좀 이렇게 변동성이 장세가 심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태에서 고통이 심한 만큼 이제 가을 랠리, 서머 랠리에 이어서 6월 달에 왔으니까 이제 가을 랠리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기를 바랍니다. 예. 시청자분이 워낙 이렇게 부드 이코노믹에서 특정 패닉, 엔캐리 청산 문제에 모두가 몰고 하는 상태에서 제2의 그 닷컴 버블까지 얘기 나왔으니까 붕괴까지 그렇죠. 나왔으니까
시청자분한테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제 객관적으로 되느냐 하는 문제는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9월 달 이제는 뭐 사실 그 피벗이 단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몇 퍼센트인가 0.25%포인트냐 0.5%포인트냐 하는 과정에서 예. 미컷이냐 아니면 정상적으로 노멀 스텝이냐 하는 측면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2년 동안 진행된 피벗은 단행할 수밖에 없다. 고용지표는 이미 4.3% 3회 보측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부합되어 예. 있다. 그다음에 인플레 지표는 사실 통화정책의 시차를 감안해 볼 때는 PPI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CPI의 선행 지표거든요. 예, 그렇죠. PPI가 이렇게 안정됐다면 설령 7월 달에 CPI가 예상보다 웃돌게 나왔다 하더라도 물가는 잡힌다. 예. 그래서 어제 사실 3년 후에 기대 인플레가 2.3%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이 이제 7월 달에 CPI가 남아있긴 하지만 어떤 식으로 나오든 간에 결국 피벗은 단행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석했다. 그래서 월가가 강하게 반등한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잭슨 미팅의 또 하나의 과제가 되고 미친다는 데이터 디펜던스 방식의 통화정책. 파월이 툭하면 데이터 디펜던트. 데이터 디펜던트인데요. 이 방식에 대해서 사실 잭슨 미팅에서는 학자들 사이에 굉장히 논쟁거리가 될 것이다. 지표는 특정 지표는 국민들이 이렇게 차별화될 때 다양화됐을 때 모든 사람이 만족을 못 시킨다. 자, 어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 경제 지표상으로는 미국 경제가 지금 경기 침체가 우려할 만한 상황 아니거든요. 그런데 바이든의 리세션, 바이세션 뭐 이렇게 예. 했죠. 이건 체감 지표거든요. 자, 국민 전체로 대표하는 경제 지표는 성장률은 괜찮은데 국민들이 뭐냐? 다 차별화가 심한 사니까 어떤 계층에 속하고 어떤 지역에 따라서 지금 상태에서 그렇죠. 예. 물가에 대해서 과도하게 느끼는 사람은 경기가 회복됐다고 느끼지는 못하는 거죠. 이게 예. 체감 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프레이밍 이펙트와 구별을 했는데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통화정책이 얼만큼 지표 경계와 체감 경계의 괴리를 줄이면서 국민들의 경제 생활을 속속들이 될까? 그러면 기준금리는 필요가 없겠죠. 왜냐? 기준금리는 국민들의 감안 없이 올렸다 내렸다. 감안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선별적, 진별적, 선별적, 질적 통화정책을 이제 강구해야 된다. 예. 보다 통화정책을 세부적으로 파고들어야 된다. 기준금리 변경하면 좋은 사람들, 나쁜 사람 똑같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채가 많은 사람은 밑에 사람 많고 위에가 있는 사람 부채가 적은데요. 오히려 기준금리 올리면 있는 사람들은 뭐냐 더 좋은 거죠. 예금금리가 올라가니까 더 좋은 거죠. 근데 밑에 사람은 빚에 맞으니까 뭐냐 죽겠는 거죠. 이런 통화정책을 가져가야 되느냐.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변경해야 되느냐. 차별화가 심한 만큼 자 홍영표에 맞는 통화정책, 나에 맞는 통화정책, 이게 질적 선별적 정책입니다. 예. 우리 MZ세대 소상공인에 맞는 파고드는 통화정책을 해야 된다. 이런 쪽에 이제 잭슨 미팅에서 나오겠죠. 예. 그런 것이 이제 이번을 계기로 해서 물가 지표를 나오는 걸 계기해서 이런 문제들이 월가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참 많이 고민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7월 인플레이션이 좀 안정됨에 따라서 아쉬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만약에 7월 FOMC 회의에서 진작에 금리 인하에 나섰더라면 저희도 실제로 그런 진단을 한 적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라면 지난주 증시 폭락 사태를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네.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미 피벗의 여건은 단행했다고 이제 우리가 누차 말씀드렸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통화정책은 선제성이기 때문에 피벗 여건이 될 때 1년 전에 피벗을 단행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피벗을 단행하지 않고 지금까지 지연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죠. 다른 국가들은 금리를 내리죠. 예. 돈이 쑥 들어가지고 미국의 빅테크를 중시해서 거품을 많이 발생시켰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계속해서 지적됐죠. 그러다 보니까 고무풍선이 이제 터질 대로 터졌어. 그러다 보니까 7월 실업률, 뭐 엔캐리 자금 청산 이런 얘기가 나오면 고무풍선에 칼끝만 툭 대면 터지는 거죠. 지난주에 그런 사태가 발생했죠. 예. 근데 이번에 인플레 지표가 이렇게 안정되고 나옴에 따라서 자 지금 안정되고 고용 지표 안정됐습니다. 선행성 1년 전에 피벗을 단행해 줬더라면 금리를 낮췄다면 그렇죠. 자 다른 국가와 미국과의 금리 차가 확대되진 않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빅테크 증시에서 주가의 거품이 발생하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주 것처럼 풍선이 확 부풀려오는 상태에서 조금만 뭐 이렇게 조금만 뭐라 하는 사람들이 얘가 딱 넘으면 터지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을 방지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페드와 파월이 이게 옵티멀 컨트롤 룰이든가 데이터 디펜던트 방식에 의해서 이런 쪽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의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쪽에 똑같은 지표라 하더라도 뭐냐 자기의 뜻을 옹호하는 지표 쪽으로 해석하는 식으로 해서 국민을 희생시키는 금리 인상 때도 그렇고 이번에 금리 인하 때도 희생시키는 이런 쪽의 그 통화 정책에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반성이 제기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이번에 PPI가 낮게 나옴에 따라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게 고용 지표도 그렇고 양대 지표에 안정됐죠. 1년 전에 이것을 예상을 잘해서 금리 인하를 단행했더라면 과연 지난주에 없었겠죠. 없었겠죠. 뭐 그러니까도 지금 그렇죠. 우리가 또 그 전에도 계속해서 방송해 드렸던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 아쉬움이 많이 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직 남은 논쟁거리가 하나 있죠. 경기 침체 논란. 사실 저희도 이 시간을 통해 수차례 얘기했지만 경기 침체라는 표현까지 써야 되냐. 경기 둔화라는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 경기 침체 우려 이제는 좀 해소됐다고 봐도 괜찮겠습니까? 네. 홍앵커가 역시 경제 지식이 굉장히 높으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엊그제까지 화랑이다 이렇게 했는데 바로 경기 침체냐. 이거는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기 사이클 국면에서 이렇게 보십시오. 경기가 보면 저점을 통과해서 회복 국면, 성장 국면, 그다음에 사실 바로 침체 국면이 아니라 둔화 국면, 예. 침체 국면, 저점. 이게 뭐냐? 주글러 파동이라든가 뭔가에서 일반적으로 경기 비즈니스 사이클의 일반적인 경기라는 건 잘 아실 겁니다. 예. 어제까지 경기 호황, 침체, 실업률 지표가 그 한 가지 지표 가지고 얘기하겠습니까? 성장률은 종합적인 지표인데요. 근데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월 달에 셉 문제, 3월 달 셉 그대로 유지했죠. 한번 그 내용은 논란이 됐기 때문에 한번 다들 아실 겁니다. 예. 그러면 2023년 12월 달에는 올해 1.4%를 봤는데 3월 달에는 2.1%까지 올렸죠. 6월 달에 2.1% 올렸죠. 2.1% 그대로 유지했죠. 그러면 이제 미국의 성장률을 실제로 보겠습니다. 작년 4분기 성장률이 3.2%, 1분기 성장 1.4%, 2분기 2.8%입니다. 그래서 뭐냐 6월 2.1% 성장률에 대한 예상은 페드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그래도 비교적 정확했다. 그러면 IMF 다른 기관을 보겠습니다. 예. 올해 미국의 성장률이 2.5%거든요.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여기에 우리 서 작가께서 잘 조했습니다는 1분기 1.4%, 2분기 2.8%, 아마 이거 상반기로 하면 2.1% 나옵니다. 그러면 자 2.4%를 한다면 상저하고가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연준의 2.1% 전망하면 상반기 2.1% 나왔으니까 하반기 2.2%죠. 그러니까 상저하고 내지는 상반기 수준이 유지돼야 되는 거죠. 예. 자, 이런 측면에서 실업률 하나 나온 거 가지고 그것도 4.3% 나온 거 가지고 경기 침체다. 많은 사람이 경기 침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기 둔화 국면에서 거기서 우리가 연착륙이나 경착륙이냐 해서 연착륙이냐 이런 쪽에 얘기되면 모르더라도 바로 경기 침체가 되고 어떤 사람은 경기 불황까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불황까지. 이게 용어상도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결론은 경기 침체 우려가 과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게 사실은 페드뿐만 아니라 모든 예측기관들이 지금까지 나온 요건 이제 가장 최근 거를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 한국은행 뉴욕 사무소에서 미국의 경제 전망을 가장 최근까지 발표했던 걸 가지고 요약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걸 시청자분에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 견해는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가 입추였었죠. 그동안 날씨도 참 많이 더웠었고 이제는 좀 증시에 시원한 바람이 좀 불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가을 랠리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월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왜 그러냐면 자 이제 피벗 나왔습니다. 9월달 피벗 이제 단행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경기 침체 우려는 앞서 말씀드린 같이 우려는 지금 이제 많이 완화됐죠. 그러니까 이제 경기 침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제 완화됐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금리 인하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이리저리다 않다, 호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전제? 자 물가 불안 속의 경기 침체가 지난주에 많이 나왔죠. 이때 0.5%포인트 단행한다, 임시회가 된다 하면 이건 악재죠.
예. 경기 침체 문제를 더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경기가 받쳐오는 쪽에서 인플레 잡히고 피볼 단행한다. 호재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자, 표에서 이렇게 나중 자막에 이제 보겠습니다. 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행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워브링 마켓에서 프레시 크래시로 가는 국면 아니면 뭐냐 스카이 로켓팅에서 제가 이걸 월가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텀 랠리, 가을 랠리로 표현했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대선 임박했습니다. 돈도 많이 풀립니다. 그래서 월가에서 개인적 견해는 압니다는 왜 가을 랠리가 얘기가 나오느냐. 그건 월가에서 나옵니다는 계속해서 지표가 나오고 여러 가지 이렇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청자분이랑 계속해서 그 실현 여부를 이렇게 한번 점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 제 개인적 얘기는 나중에 풀어가도록 하겠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가능한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단어만으로도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어텀 랠리 꼭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